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급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강의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빼놓고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풀 때 절대값 시서로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게 지금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공비를 알지 못하는 게 두 가지 있을 때 이렇게 부등식을 경우의 수를 가지고 풀어라 했는데, 자 이때 선생님이 그냥 바로 A는 B다로 대입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절대값이 같은 거니까 한 가지 상황을 추가해야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B인 경우도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B 자리에 마이너스 A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3an 플러스 4 마이너스 a의 n승 이렇게 되고요. 분모에도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거듭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때 그 값은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에 따라 다르죠. 가령 짝수라고 하면 사실상 마이너스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서 답은 a 플러스 1분의 7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홀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홀수인 경우에 마이너스 a n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분자는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다 보니 마이너스 a n승만 남게 되고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a(n) 마이너스 an이 되니까 a 마이너스 1에 an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약분이 될 것입니다. 즉 이때는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값이 달라. 이때는 진동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겠어요. 정정합니다. 자 이제 다시 급수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급수에 대해서 배우실 때는 급수의 정확한 개념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먼저 급수가 뭐냐, 우리가 이제까지는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정확한 끝이 정해진 곳까지만 더했었죠.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이번에는 무한히 흘러가는 수열의 모든 항을 다 더하는 경우를 급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1, 2, 3, 4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이 친구는 이제 n이죠. 그럼 1부터 n까지 더해보면 우리가 수열의 합이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수열의 합은 n 값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더해 이렇게 했다면, 급수에서는 이 n을 계속 무한하게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이게 식으로 나타내지는 걸 보면 여기 보십시오. A1부터 AN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더해가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걸 급수라고 하고요. 기호를 정확하게 잘 표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기호를 보시면 AN을 시그마 하는데 무한대까지 시그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급수다 라고 가장 먼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게 일반항을 구하신 다음에 앞에 시그마 무한대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배울 개념은 이제 부분합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무한대까지 an을 더하는 행동은 사실상 뭐랑 같냐면요, 등비수열의 합의 리미트를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랑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sn이라고 해봤자 하면 k는 1부터 n까지 ak죠. 근데 이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여기 n자리에 무한대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용어가 발생하는데 이 SN은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수열의 합이 아니라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왜 부분합이라 부르냐,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부분만 합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AN까지가 왜 부분이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한히 더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합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급수를 풀어라 하면 문제에서 분명히 시그마 이렇게 무한대가 들어가서 AN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푸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무한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식을 어떻게 조작한다? 이건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변형시켜줘야 되는데 반드시 부분합의 극한으로 얘를 변형시켜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얘를 만약에 쪼개서 이렇게 모든 공정을 쓰진 않지만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바꾼다면 얘는 리미트 sn이죠. 시그마가 sn이니까 sn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에 우리가 시그마에 무한대가 쓰여져 있으면 어떻게 풀지 배운 게 없죠.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sn으로 바꾸면 sn의 극한은 우리가 풀 수가 있다. 이걸 이용해서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다 연달아서 정리를 해볼까요? 얘는 이제 같은 거 반복이죠. 얘는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값이 뭐랑 같아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하게 하는 sn. 이 값이 어떠한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했을 때의 모든 상황에 대해 이제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급수라고 해요. 급수. 그 다음 이 친구를 급수의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급수의 부분합. 그러면 얘는 뭔가요? sn의 극한 또는 부분합의 극한이죠.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급수의 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죠. 부분합의 극한값이 바로 급수의 합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부분합부터 구하는 게 중요해요. 부분합을 구해서 그 부분합의 리미트를 취하자. 그랬을 때 수렴한다. 그러면 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표현을 잘 정리해서 완벽하게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얘는 급수라 그러고요. 얘는 부분합의 극한이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에 급수의 합이라고 좀 어색하지만 표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급수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 부분합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SN의 그러니까 부분합이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하고 그때 급수의 합을 뭐라 한다? S라고 한다. 급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SN이 그 부분합이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AN과 부분합 혼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마 여러분 혼동하실 건데 그래도 미리 한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급수에 표현된 것이 AN이고요. 리미트로 표현돼야만 그 친구가 부분합 잘 구별하셔야겠죠. 쉽게 말해 얘는 부분합이 아니라
네, AN이죠. 이걸 잘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뒤에 설명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급수의 수렴 아까도 말했지만 급수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분합이 부분합 극한 값 존재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뭔가 딱 정해진 패턴이 아니면 항상 부분합부터 구하셔야 하고, 이 부분합 구하는 건 당연히 수열에서의 지식이 필요하겠죠. 수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급수는 쉽게 말해 수열하고 극한이 섞여 있는 거예요. SN에 대한 극한을 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의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부호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급수를 정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수열 때문인데요. 이런 수열에서 얘네의 수열의 합의 값의 극한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논쟁이 있습니다. 왜 논쟁이 있냐면, 자, 1을 제외하고 이렇게 두 세트씩을 하나로 보면요, 얘는 항상 0, 0, 0이니까 이걸 무한히 더해도 얼마가 나와요? 1만 남겠죠. 그렇게 하면 1인데 얘 짝을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하나씩 더 잡아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0 하나 살죠. 그쵸? 그 다음에 0, 0 여기도 0인데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분의 1 살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는 무한히 간다고 했을 때 값에 차이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차이가 어디까지를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라고 볼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따질 것이냐 논쟁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예시는 그 값에 그 값이 이제 극한을 취하면 같아지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논쟁에 의해서 이러한 개념이 나왔다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암기를 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셔야 하냐면 네, 홀수 번째 것까지, 그 다음에 짝수 번째 것까지, 방금 이 논쟁에 따르면 여기까지 더한 거랑 여기까지 더한 거. 네, 물론 당연히 이걸 SN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표현하시면 안 되고 SN으로 표현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AN을 정확하게 표기해서 생각하셔야 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때 값이 알파로 같으면 얘를 수렴하고 합은 알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이 값이 다르다 그러면 발산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여기를 연습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표현을 했죠. 자, 보시면 자, n이 이거 2k-1 홀수까지 더한 것, 홀수까지 더한 거예요. 홀수만 더한 게 아니라, 홀수 항만 더한 게 아니라 홀수까지 더한 거예요. 그래서 s 2k-1이라고 하면 여기 결국에는 우리가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고, 수열의 합은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의 생각 패턴대로 333 법칙을 써야겠죠. 그래서 얘가 시그마로 홀수함까지 구해지는 걸 내가 계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 친구는 네, 우리가 333 했던 거에 따르면 결국 추론을 해야 되는 나열 문제이죠. 그래서 얘는 추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홀수까지 더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네, 마지막 이제 일반항까지 표현을 해줘야겠죠. 여기까지 더해주는 게 홀수죠. 이렇게 쭉쭉쭉.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홀수 번째 한까지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마이너스 k분의 1 플러스 k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2k-1인지 여러분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지금 1인데 얘를 제외하고 여기가 2잖아요. 얘 그 다음에 여기 3이죠.
그다음에 여기 4죠.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얘가 두 번째고요. 얘가 네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얘가 여섯 번째가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분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을 때 2k-1번째 그다음에 2k째 어떻게 생겼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생긴 거는 k지만 사실상 여기는 뭐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방금 위에서 본 거. 좀 헷갈리시면 한 번 좀 더 보여드릴까요? 마이너스 5분의 1 여기가 여덟 번째입니다. 좀 보이시나요? 좀 더 해볼까요? 열 번째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네, 12번째는요 마이너스 7분의 1이죠. 이렇게 쭉 가셨을 때 여러분이 만약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k분의 1이었다. 그럼 사실 여기는 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2k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가지 더 해야지 네 여기가 2k 마이너스 1번째까지 나타낸 겁니다. 얘를 다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사라질 거다. 그래서 1이라고 구할 수 있고 자 그럼 이번에 2k까지 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또 이 바탕으로 쭉쭉쭉 나와주면 마지막에 이제 2k가 나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k 전에 아까 봤던 것처럼 네 k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까지 잡아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좀 얘기가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남고 이거 남죠. 그래서 이 친구예요. 자 이때 이제 리미트를 각각 취해주면 얘는 1로 가고요. 여기는 지금 리미트를 취해주면요. 이 값도 1로 가죠. 왜냐? 분모가 엄청 커지니까. 그래서 둘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렴하고 그 합은 1이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다가 얘 홀수까지 더한 거랑 짝수까지 더한 거랑 그 값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네,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의 급수의 합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좀 까다롭나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해봐야 되는데 여기도 아마 구하라 했으니까 수렴하는 경우겠네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이제 문제로 와서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시험에서 답을 낼 수 있는 녀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은데, 뭐 번호를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항 분리에 대한 거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렴할 수 있는 급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왜냐면 등비수열의 합도 등비수열 꼴이죠. 등비수열의 극한에 이어 등비급수 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등비수열이 일반항이고 거기에 대한 급수를 구하게 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풀어보셨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3번은 위에서 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좋은 예시로 오히려 이 3번보다는 여기 3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어떻게 해요? 뭔가 부호가 교대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2k-1까지의 합을 구해보시고 2k까지의 합을 구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A3고요 A4고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A 2k-1이라고 A 2k를 좀 구해주면 좋겠어요. 아까 구한 거랑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짝수항들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이시나요? 짝수항들만 보면 2K의 일반항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2K는 얼마인가요? S2K요. 구해보셨나요? 네. S2K는 여기 일단 이게 이렇게 사라지는 건 잘 보이시죠? 이렇게 잘 사라지는 건 보이실 겁니다. K 플러스 2, K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한 거예요? 규칙성을 잘 살펴보면 좋은데, 자, 여기가 지금 2K가 왔다고 했을 때 그거의 절반의 일씩 크죠. 맞나요? 네, 맞죠? 네, 규칙성을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A8도 생각을 해보시면 A8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셨을 때 6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된다. 그래서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K 마이너스 1까지 여기는 하나 적죠? 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차근히 좀 해보시고요. 뭐 다른 방법 없나요? 있긴 합니다. 얘를 그냥 B1 이렇게 보는 거예요. B1, B2 짝수항만 보니까 B3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여러분 눈에 또 이제 잘 보이겠죠? 일씩 늘어나니까 B 이제 n은 n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적으니까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K잖아요. 물론 짝수항만 봤으니까 여기 BN이 맞겠죠.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구해 보시고요. 너무 잘 안 되고 이거 어렵다 하는 분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한 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K-1까지만 더하면 이렇게 짝짝 사라져서 네, 다 사라지고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겠죠. 그런데 이번엔 2K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짝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까지 더하는 거니까 끝에 하나씩 남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다 사라지고 마지막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K 플러스 2,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리미트 무한대 취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1로 수렴하니까 2분의 1. 그래서 3번은 발산한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은 위로 올라가서 할게요. 중요합니다. 이항분리죠. 이항분리에 나와 있는 녀석들 좀 심화된 것까지 여기서는 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좀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항분리는 이제 특징적으로 앞에서 하나 나오면 뒤에서 하나 남죠. 앞에서 두 개 나오면 뒤에서 두 개 남습니다. 이 세 개까지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항분리로 얘를 이렇게 잘 해석을 해주고 나면, 자, 이거 이항분리죠? 자, 보시면 이렇게 다 사라지고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죠. 하나 남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래서 얘가 SN 부분합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내가 급수를 구해야 돼. 그럼 일반항의 부분합 즉 SN을 먼저 구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SN을 구하고 나면 리미트 취해 주시면 그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짜리는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A1 빼기 이거 뒤에 AN 이렇게 맨 끝에 거 하나 남는다. 이거 굳이 A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셔야 하고 당연히 앞에 두 개 남으면요 A1, A2 빼기 AN-1 AN 이렇게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패턴 자체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많이 나오니까.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급수인데 내가 뭘 구해야 된다? 네, 부분합, 그러니까 시그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잘 보면 이항 물리다. 이항 물리니까 자,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되죠.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싹싹싹싹 지워지면 어디서 남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지워지고요. 얘도 지워지고, 아이고. 그러면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았죠? 그러면은 뒤에서도 당연히 뭐가 남겠습니까? 네, 당연히 두 번째 게 남겠죠. 네, 직접 다 지워 보셔도 돼요.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부분합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n 플러스 2고요.
여기에 뭘 해줘요? 부분합의 극한을 취해주면 네, 얘는 발산하네요. 그래서 발산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공정을 잘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급수예요. 급수는 AN에 이렇게 시그마의 무한대가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부분합을 구해야 하고 부분합의 리미트를 취해야지. 리미트 취하는 거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고 SN 구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걔가 수렴하는 값을 문제에 내고 싶으면 나올 수 있는 캐릭터가 이렇게 이항분리 그리고 뒤에 등비급수 가끔 이렇게 교대하는 녀석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또 이제 한편으로는 껍데기만 급수로 표현하고 사실상 그냥 SN 구해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6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N은 당연히 2n 제곱 플러스 4n 이게 아직이라 하면 좀 그런가요? 이제는 잘 되시나요? 아니면 수열을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된 학생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빠르게 구해 보시고요. 뭐 이렇게 공식을 쓰셔도 좋은데 이거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2분의 d 들어가고 여기 a 0.5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 했죠. 어쨌든 빠르게 구하시고 얘를 역수로 취급해 주시면 2n n 플러스 2분의 1 여기에 대한 급수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뭘로 바뀌어요? 얘가 부분합을 구하자. 부분합 SN을 구하고 리미트를 취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네, 시그마 문제죠. 시그마 문제를 풀려고 보면 얘는 네, 이항분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 남냐 이거 했을 때 2개 남는 문제예요. 2분의 1은 앞으로 빼버리고요. 얘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 네, 1 이렇게 되는데 여기 뺐을 때의 그 차가 또 2니까요. 앞에 2분의 1 하나 더 이렇게 달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시그마를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앞에 2개가 남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럼 뒤에도 몇 개가 남는다? 네, 그렇죠. 2개가 남는다. 그래서 남는 거는 당연히 이거랑 이거입니다. 이렇게 남을 거고 4분의 1 살아있죠? 4분의 1은 살리셔야 합니다. 그럼 리미트 취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앞에 거 2개 남는다 정도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이 문제 또한 여기서처럼 이렇게 로그나 유리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정확한 풀이를 일단은 처음에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개 더하면 2분의 3이고 4분의 1까지 계산을 해줘야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껍데기가 급수고 앞에 문제 공정에는 수열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껍데기라고 하기엔 좀 급수 내용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좀 공부를 잘해라. 잘해줬으면 좋겠다. 시그마 문제까지 여러분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풀어보면 알겠지만 죄다 이항 분리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고 나면 자기만의 패턴이 좀 정리도 되니까 참고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이런 게 이제 힌트죠. 이항 분리야 이렇게 힌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는 순간 등차 수열의 합이야. 바로 AN이 튀어나와야겠죠. AN은 네 2N이고요. 빼기 해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2N이 끝이다. 이렇게 네.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급수의 성질.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급수하고 일반 수열 사이에 수열의 극한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문제에서 예를 주고 싶어요. 어떠한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는 정보를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안 주고 네, 급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네, 극기성 문제로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수 극한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리미트의
값이 0으로 가는 건 아주 문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기 때문에 네, 급수로도 많이 이렇게 연계된다. 이거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자, 증명은 간단하죠. 우리가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값이라 했죠. 그래서 이 친구, 자, 이 친구를 이제 이용을 해서 풀어보겠다 이런 거죠. 어, 음, 지금 약간 설명이 방금 좀 이상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사용하긴 할 건데 다시 잊어주세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sn-sn-1은 an이다. 이걸 이용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말에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급수를 표현을 하기를 급수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음, 아, 죄송합니다. 설명이 조금 꼬였는데 다시 이걸 쓰고 자꾸 꼬이네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자, 잊어버리시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네, 부분합의 극한값이죠. 얘가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AN을 생각을 할 때 이 AN은 SN-SN-1이죠. 물론 N 값이 1이면 안 되죠. 2보다 같거나 클 때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AN에다 리미트를 취해보면요. 어떻게 되나요? 리미트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SN은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쪼개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겠죠. 선생님, SN이 수렴하는 건 맞는데 SN-1도 수렴하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에 N은 이보다 크다 이건 있어야 합니다. 같거나 크다. 자, 근데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배울 때, 네, 극한값이 수렴하면 Sn 플러스 1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고 이때는 AN으로 표현했죠. 이것도 똑같이 수렴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행을 떠나볼까요? 어디 있었지? 급수 전에 극한에서 배웠을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수렴할 때입니다. 수렴할 때예요. 수렴하지 않으면 안 돼. 수렴할 때 AN도 n-1도 n+1도 2n도 뭐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자, 이걸 이제 여기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SN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에요. 선생님 좀 처음에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의 순서를 좀 혼동해서 여러분한테 헷갈리게 해드린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 맞습니다. 그래서 Sn-1일 때도 수렴이다. 같은 값으로 수렴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값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알파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건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화의 관계에서 배웠고요. 여기에 지금 극한값을 취해주면 극한값을 취해주면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거고 여기서 극한의 기본 성질로 쪼갤 때는 당연히 수렴 조건 필요하죠. SN 수렴이고요.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SN- 수렴이니까 쪼갤 수 있고요. 쪼개고 나왔을 때 그 값도 같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 라는 것을 갖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좀 적을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 뭐 있지 않을까요? 안 적어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보고하면 편했을 텐데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군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극한의 기본 성질 이런 것 좀 언급을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여기 했네요. 수렴한다. 했으니까 됐네요. 맞는 말입니다.
네, 이거 보고 할 걸.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좀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역을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친구가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이걸 꺼내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자 한 가지 더 추가로 하죠. 이게 유명한 거긴 한데, 여러분 AN이 이제 n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n분의 1을 우리가 극한값을 취하면 0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번에는 급수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수렴하냐 수렴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얘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열을 우리가 조하수열이라고 하는데, 조하수열에 대해서 저 옛날 교육과정,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빼버렸기 때문에 설명하지는 않았었고, 물론 추론하는 법에 대해서는 수열 공부할 때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이게 뒤에 등비급수랑도 연결이 되고 뭐 하기 때문에 또 교양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얘가 수렴하는지 또는 발산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도 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얘도 다 수열의 극한값은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시그마 무한대, 즉 급수를 취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유명한 예시여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리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 여기 항상 성립하진 않고 또는 될 때도 있고, 이런 걸 잘 기억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이제 되는 경우를 암기하는 게 좋겠죠. 발레로 발산하는 경우도 하나 기억하시고 수렴하는 경우도 기억해 놓으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수렴한다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거꾸로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대우는 성립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수열이 수렴하지 않아요.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급수는 수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우죠. 이 개념은 잘 생각하십시오. 그럼 얘는 나중에 여러분이 개념 문제 풀 때 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리미트 an이 지금 0이더라도 그 부분합이 수렴하는 애가 있고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an이 0으로 극한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절대 부분합 수렴할 수 없으니까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호흡이 좀 길어져서 여기서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끊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거에 대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보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도 쭈르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가 조금이라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급수를 잘 이해하면 이 급수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거의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 보도록 하죠. 뒤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